자, 일단 오늘 강철부대 W에 우리 PD님과 작가님 그리고 마스터님, MC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제 옆에 있는 김성주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이런 자리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작 발표회를 우리 기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한 게 진짜 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만큼 또 강철부대 W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반가움도 있습니다. 저는 최강의 여군을 가리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강철부대 W 진행을 맡은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주 씨만 만나면 저도 서바이벌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를 부르던 서바이벌을 하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철 씨. 네, 일단 엄청 일찍 오셨을 겁니다.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마이크가 안 나와도 저는 이 강철의 기합으로 이제 우리 뒤에까지 들리도록. 그래도 마이크가 나와야겠죠? 예, 지금 켜졌어요? 네, 엄청 이른 시간부터 저도 이런 제작 발표회가 오랜만인데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엔 기자님들이 다 저보다 형들이고 누나들이었는데 이제 저보다 동생들도 많이 보여서 자, 아무튼 이 강철의 근성으로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자, 이제 출시. 제 이름을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아시겠죠? 이름 혹시 좀 이특으로 얘기- 쓰실까봐.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 혹시 모를 수도 예. 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우드스타 김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출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날씨도 너무 좋은데 바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강철부대 W로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는 서바이벌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 씨, 반갑습니다. 네. 그냥 저만 마이크. 네. 너무 말을 안 했으면 되겠네요. 아무리 안 하고 아니요, 앞뒤로 마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 주시면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강철부대 W 이번에 함께하면서 사실 매 시즌마다 저희가 제작 발표할 때마다 다음 시즌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다음 시즌에 정말 현장으로 가고 싶은 전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최영재 마스터님. 네, 저는 강철부대 처음 시작부터 해서 1, 2, 3에 이어서 이번에 W에 정말 사활을 걸고 준비한 영원한 강철부대 마스터 최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은식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철! 네, 안녕하십니까. 한때 여군이 꿈이었던 현 레슬링 선수 장은실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MC로 합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인사를 한번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철부대를 한다는 것에 저도 영광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숙경 작가입니다. 네, 강숙경 작가님입니다. 자, 신지호 PD님. 네, 안녕하세요. 강철부대 W 연출 맡은 신재우 PD입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강철부대 W의 우리 주역분들과 함께 지금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앞서서 먼저 제작진 두 분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신재호 PD님, 강철부대 W, 강철부대 시리즈 사상 첫 여군 특집입니다. 그렇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좀 여쭐게요. 네, 우선 강철부대 W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여군분들을 조명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철부대 W 기획은 시작은 조금
사실 가벼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로부터 화두로부터 시작됐는데 시즌 1이 끝날 때 즈음부터 예, 그 시즌 1을 함께 하셨던 이제 강수경 작가님과도 이제 여군으로도 한번 우리 언젠가 해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에서 사실 시작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도 연출자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와 네, 이 시리즈를 이제 지속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캐릭터와 그런 뭐 또 다른 에너지를 발굴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군으로 한번 이전의 시리즈는 3번 다 이제 남군 특수부대를 조명했는데 여군이라는 이런 존재를 저도 잘 모르는 이런 미지의 존재들을 조명하면 분명히 폭발적인 새로운 에너지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기획 의도,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강수경 작가님께도 여쭐게요. 시즌 1, 2를 함께 하셨죠? 또 이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게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사실 강철부대 여군 특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강철부대 여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약간 두려움이 컸어요. 대원들을 모집하는 것도 왠지 어려울 것 같고 강철부대는 원래 이제 특수부대 예비역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여군편에서 이제 군인 그냥 확장을 했거든요. 특수부대가 아닌 여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 여군들을 만나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이 들었고 이분들을 생각하는 그대로 이분들이 자기 부대에 대한 명예나 자부심이나 이런 게 누가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목표였고 그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신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MC분들 중에서 김성주 씨. 네. 이번에 강철부대 W 네네. 소감을 좀 대표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철부대 시리즈로 따지면은 4번째 시즌입니다. 물론 번외로 만들었던 그런 제작 컨텐츠도 있었습니다만 여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최강의 부대를 가리게 됐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기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리즈를 하면서 있었죠. 이게 처음에 특수부대 나오고 조금 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특수부대가 더 출연하면서 판이 커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의 특수부대원들까지 가세라면서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야, 이제 여군들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얘기로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여군 편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군인 그리고 국군 이렇게 또 서바이벌 하면 여군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작진들도 아마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뭔가 좀 편견을 갖고 보실 수도 있을 만한 그리고 저 자체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능력치를 떠나가지고 제작 환경에 있어서 아까 참호격투 같은 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기우였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편견을 다 깨버리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가능하구나.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동과 또 즐거움과 재미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는 2번의 녹화를 이미 했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잘했다. 예, 제작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제작 발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제작 발표 임하는 마음가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들어주셨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켜져 여보세요? 네, 나옵니다 지금. 네, 저 조이뉴스 24 김양소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작진분들이랑 장은실 씨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장은실 씨는 한때 여군이 꿈이었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현장에 계셨던 분이 이제 스튜디오 MC로 있으시니까 약간 몸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MC로서 그걸 지켜보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작진분들은 사실 올여름이 굉장히 더워서 사실은 현장에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열사병 등 뭐 안전사고 우려 같은 건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장은실 씨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근질근질 하셨나요? 아, 네. 피지컬적으로 일단 좀 근질근질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군사 기술이나 전력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옆에 계신 뭐 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정말 많이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군이 이제 한때 저도 꿈이긴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아, 여군 안 하길 잘했다. 아, 정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빡셉니다. 아, 정말 힘들군요. 네, 엄청 힘든 훈련을 했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저도 항상 이제 힘든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군분들께서 훈련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직업을 하셨다는 게 저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마 그 화면을 그러니까 MC로서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네, 맞아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작진 분들께 좀 질문 주셨는데 PD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올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그에 따른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이제 여름에 진행이 된 그런 시즌이어서 그런 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항상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구급요원들,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도 항상 자리에 배치를 하고 좀 충분히 항상 급수나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면 인터뷰로도 그 더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그 사격이나 이런 미션들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기계 장치 뭐 이런 구조물들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더위로 인해서 처음으로 애먹었던 이슈가 이제 그 햇빛에 장시간 이렇게 구조물이 노출되다 보니까 모터가 과열이 돼서 이제 사격 구조물 타겟이 한번 햇빛 아래서 멈춰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애를 먹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참여하셨던 군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제작진들도 더위와의 싸움을 엄청나게 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제작진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강철부대가 그 피지컬을 넘어서는 굉장히 쎄맛 나는 미션들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게 미션의 난이도는 낮추지 않았다라고는 하셨었지만 그럼에도 막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볼거리를 준비하셨고 어떤 식의 미션들을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섭외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섭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볼거리와 미션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 여군의 서바이벌이어서 미션을 짜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앞서 했던 남군 특수부대가 나온 미션보다 난이도를 낮추거나 특별히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어차피 그 군인의 미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참가 대원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기본 체력 같은 거를 되게 상세하게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군대 있을 때 체력은 물론이고 최근에 지금 체력 상태,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선발을 한 후에도 그분들의 기초 체력을 저희가 그러니까 따로 측정을 해서 미션에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 놀라운 게 제가 이제 피지컬 100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피지컬이 뛰어난. 근데 이게
팀전이라는 특성, 뭔가 부대의 명예를 걸고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대원들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이나 정신력을 정말 뛰어넘는 약간 초능력 같은 능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렵게 해내는 모습을 어쨌든 시청자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실제 그 저희가 하려는 미션을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운동 능력이 좋은 여성분들 또는 아니면 남자, 뭐 제작진 이렇게 여러 차례 거쳐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현장에서도 난이도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실제 조절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 미션의 난이도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는 모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측한 능력치를 뛰어넘는 순간들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피디님 그 섭외 과정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선 섭외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여군 전역자분들이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는 또 굉장히 훌륭한 그런 또 뭐 능력치라든지 또 이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최영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 쪽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인맥들이 있고 아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또 육군본부, 해군본부 이런 데서도 좀 훌륭한 인원들을 추천을 해달라 이래서 좀 추천도 많이 받았던 그런 적이 있고, 아무튼 이게 지원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찾은 분들,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남군 때는 제가 막 이렇게 국방일보나 이런 것까지 막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국방일보를 찾아서 제가 기억나는 분이 이제 특임대에 이제 공군 그 군사경찰로 출연하신 문지영 대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국방일보에 이제 여군 최초로 군사경찰 특임 반장을 이렇게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런 훌륭한 분을 한번 좀 섭외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또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국방부 쪽에 컨택을 해서 섭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섭외를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투데 MC 이은진 기자입니다. 오늘 경림 씨, 역시 프로페셔널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 예비역 누가 나와 계신 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강철, 예. 역시, 네. 자, 저는 일단 뭐 제작진분들께 좀 여쭈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군이다 하면 일단 피지컬에서 남성분들을 능가한다는 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다 어차피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우열은 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미션이 그래도 그러니까 진행은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잠깐 예고에도 나왔지만 타이어, 참호격투 이런 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리즈 한 4번 정도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저런 거 좀 뭐 좀 다른 거 없나? 이랬었던 것들의 대표적인 미션 중에 지금 2개가 벌써 예고해 보여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군과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장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미션에 지금 우리 일단 지금은 예고편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션의 어떤 그동안의 이 시청자 의견들이 좀 얼마나 반영됐을까 하는 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주 씨나 김희철 씨나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어요. 일단 뭐 같은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 시즌 1에서는 김성주의 눈물에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말 몇 마디 보태는 게 뭐 이렇게 큰 뭔가 공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 저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되다가, 이제 시즌 2에 되면서 그림이 자꾸 반복되고 보는 사람도 계시는 사람도
거기 계셔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4번째를 오면서는 아, 말이 참 많다.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패널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그 방향으로 이번 시즌은 좀 가시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작진분들께 질문을 주셨는데 미션에 대한 사실 고민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같은 미션을 할 거냐 아니면 차별화를 둘 거냐 일단 그 고민부터 시작을 하셨을 텐데 지금 보여지는 영상에서는 같은 미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참호격투나 타이어 미션 같은 이전 시즌과 그런 동일한 형태의 미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어쨌든 참호격투라는 것은 좀 강철부대 그 굉장히 좀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군들이 그러니까 남군과의 비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여군도 하면 재밌을 거야 그런 의도로 넣었다기보다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참호격투라는 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속성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몸끼리 부딪히는 이런 그리고 그 분위기, 투쟁심 이런 것들을 극한으로 이끌어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 또 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더 훨씬 살벌하고 그 치열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서 나와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타이어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미션에 대한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런 저희는 극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군들이 뿜어낼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더 실전적이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전 시즌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미션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을 좀 작가님께서 저희가 뭐 기존에 하던 타이어나 실제 뭐 사격을 하거나 이런 미션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깨알같이 뭐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타이어만 뒤집는다거나 그냥 사격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뭔가 진짜 처절하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그냥 사격이라기보다는 피지컬을 많이 써야 되는 그 앞에 사격 전에 해야 되는 그 미션이 되게 길고 그 타이어도 뒤집기 전에 해야 되는 뭐 살짝 스포를 하자면 뭐 삽질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이전 시즌에서 하지 않은 미션도 몇 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했고 새로운 미션을 구성해서 넣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전통을 살리면서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제작진의 대답이었고요. 자, 김성주 씨, 그 여러 반응들 그리고 뭐 그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참 반영을 잘하시는 걸로 또 유명한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떤 변화를 주셨을까요? 우리 기자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션 진행자를 많이 하면서 늘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예. 그리고 강철부대 시즌 1 때 제가 눈물을 보였던 건 이제 그 SDT라는 부대가 대학생 젊은 사람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출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 아이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눈물이 났던 거고 과거에 미스터 트롯 하면서 이명웅 씨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를 때 그때 또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버랩에 대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건데 이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일 조심하는 게 오디션 진행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MC는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왔던 장면이고 제작진들은 그걸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서 방송에 녹였던 부분이고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근데 저는 항상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이 승부가 과연 시청자분들을 몰입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시즌이 거듭되면서 계속 봐왔던 장면들이 반복됐을 때 과연 시청자분들이 색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림픽 중계도 했지만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승부가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근데 예능에서의 승부는 각본이 조금 있습니다. 예, 뭐 예상하는 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강철부대 W를 하면서 제가 첫 회, 두 회째 녹화를 하고 제작진들이 조금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저 부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이 이후에 미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을 못 하겠는데 보신 대로 예고편에 참호 격투가 나옵니다. 보통 제작진의 노림수는 남군이 참호 격투를 할 때는 물론 아주 격렬한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갑자기 우통을 벗으면서 거기서 오락부락 저 근육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노리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여군들을 상대로 참호 격투를 할 때는 어떻게 꾸밀까? 그리고 이 참호 격투를 보면 제작진이 이 강철부대 W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참호가 축소되지 않을까? 뭐 물을 좀 조금 덜 담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군들에 대한 배려 자체 이런 게 사실은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이즈보다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의식했는지 여군들에게도 조금 가혹할 정도로 참호를 더 깊게 파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실 예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님들이 그런 차별과 편견에 조금 더 유연하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참호를 좁게 만들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제작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6개의 부대가 나오는데 승부는 시즌이 또 거듭될수록 시청자분들을 몰입시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서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그 서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제작진이 이번에 W를 통해서 노리는 부분들을 명확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했을 때는 이 특전사와 707 특수한 관계가 있지요. 여기에 또 이제 해군과 해병대의 또 특수한 관계를 또 노립니다. 그리고 또 육군이 그냥 육군은 그냥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 부대인데 육군이 출격을 하네. 왜 그랬을까? 분명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 노림수에서 서사적인 걸 뿜어내면서 시청자분들을 몰입시키는 그래서 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톤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이번에 스튜디오에서의 변화는 김성주 씨의 목소리입니까? 제 톤이 한결 더 올라가고요. 올라간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예측 불허고 김희철, 김동현이 예전보다 훨씬 더 투닥거린다. 그리고 입장 변화가 좀 생긴다. 거기에 이제 장은실이 가세하면서 관계성들이 변화하는군요. 김동현도 지 멋대로 했던 그 피지컬 자랑 요걸 쉽게 하지 못한다. 장은실이라는 걸림돌이 좀 생겼다. 뭐 이런 자, 거.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성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희철 씨, 이번에 무언가가 좀 달라졌네요. 이번에 녹화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저도 누님이 말씀하실 때 와 이거 사실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시즌 1 때는 처음이었어서 모든 게 새롭고 누님이라 하면 기자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기자님을 얘기할 때 뭔가 기자님이라는 게 너무 좀 거리감이 있어 보여서 누님 좋습니다. 친근감을 좀 왜냐면은 저희도 그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시즌 1 때 하면서 사실 저는 방송에서 우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콘서트 때도 거의 안 울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다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주형 눈치만 보는데 갑자기 성주형이 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고 나중에는 우리 너무 운 거 좀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우리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이게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시청자분들께 맡겨야지. 예를 들어 무대에서 제가 슬픈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슬픈지 안 슬픈지 시청자분들이 보고 우시거나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부르면서 우는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울음을 참고 있다가 진심으로 울음이 터지고, 그래서 시즌 1 때 저희가 회식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만약에 시즌 2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왜냐면 1이 너무 잘 됐으니까. 근데 이거 시즌 2 어떻게 할 거냐? 1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거 2면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할 거고, 사실 저희야 프로 방송인이지만 제가 뭐 솔직하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셨잖아요. 그쵸. 군인이시고. 근데 이분들한테 중간중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아, 여기서 뭔가 이런 멘트 하면은 뭔가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분들은 군인이시기 때문에 방송적으로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게 임무에 미션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즌 2, 3까지 하면서 3 때 제가 우리 재우 PD님이랑 얘기를 이철 했어요. 씨 죄송한데 그래서 이번에 네, 이번에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사실 자꾸 이렇게 저는 원투 얘기하실 거예요. 네. 제 스스로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어도 너무 죄송해서 저는 늘 하듯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약간 프로듀스 101 보는 느낌으로,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저 공익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너무 멋있다. 그리고 진짜 감동하고. 그게 또 시청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모두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건 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녹화를 들어갈 거거든요. 변화된 모습 3회부터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네,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고, 서병기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추 씨도 짧게 네. 요번 W를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저도 사실 군인분들에 대한 그런 공감대는 사실 저와는 크게는 없었는데, 늘 강철 부대를 촬영하고 가까이서 공감하고 접하게 되면서 되게 강한 투지와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나오는 또 전후의 들로 되게 제가 많이 공감하고 감동받고 울고 좀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강철부대 W에서는 지금까지 또 없었던 또 그 여군분들의 정말 특별한 그런 스토리들과 또 전개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현 씨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예, 이번 시즌은 정말 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김동현 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전에 뭐 제가 이 격투기 선수 오래 하다 보니까 참을격투나 이런 격투기나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 사실 애매한 좀 저도 잘 모르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장은실 씨가 이거 아닌데라고 하실 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건 제 의견이고 예, 우리 장은실 선수의 의견 어떤지 여쭤보고 모두들이 장은실 선수의 의견을 다 듣는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요. 아이고야. 근데 저도 사실 거기도 뭐 굴복하진 않아요. 또 아닌데라고 생각은 하고 속으로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제가 해병대 출신이고 그쵸. 수많은 우리 해병대 전후에 선배분들이 보면서 강철 부대를 보면서 물론 너무 열심히 잘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뭔가 주목받지 못했어요. 예, 활약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좀 제일 먼저 좀 집에 가는 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내가 나가야 되는데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야 진짜 빨간 명찰 달고 나올 정도로 그거를 스포를 하시면 어떡해요? 자, 이게 다르다고 일단 다르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예. 지금 순간적으로 김은국 씨 오신 줄 알았어요. 왜 하실 때. 예. 자, 우리 마스터님도 굉장히 마스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시즌 1 할 때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보여드리고 싶었던 군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이나 모습들을 더 많이,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 시즌 3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국방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국군의 날에 저희가 첫 방송을 하는 의미도 있는데 기존에는 남군들만 보여줬다면 여군들도 똑같이 그런 이제 피지컬이나 전투 기술이나 개인적인 그런 능력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를 낮추지 않고 더 오히려
과하게 저희가 설정을 했고, 특히 남군들과 비교해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여군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격이나 전투 기술을 뭔가 분석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충분히 남군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심과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그 군복에 대한 이 사명감, 자긍심은 정말 여군들이 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나타내기 때문에 더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은실 씨, 이번에 동연 잡는 은실로 활약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제가 김동현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된 거 너무 영광이지만 제가 감히 여자 운동선수로서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W에 있어서 그렇죠. 함께 하면서 그런 예, 현역이시고 또 좋습니다. 재밌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현 씨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나요? 아,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제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우리 은실 씨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군이잖아요. 이게 근데 항상 뭐 걸크러쉬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번 여군 편은 정말 밖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서병기 기자님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저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 질문이 뭐냐면 시즌 1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엄청 재밌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패널들도 별로 바뀌지가 않았고, 근데 그 시즌 1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약간 그 팬덤을 가진 애들이 나오기 육준수나 뭐 뭐 몇 명 있잖아요, 그죠? 박준호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시즌 2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게임도 좀 비슷한 형태가 되면서 그 포인트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참호 전투에서 조금 허탈했던 부분은 뭐냐면 연합 전선을 할 때 참호전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너무 손쉽게 이겨버리니까 이걸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이기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극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강철부대 W도 그런 그 시즌2가 약화되는 그런 쪽에서 아마 다양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 고민과 맥이 좀 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제가 이걸 1, 2, 3 보면서 계속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여기 가장 재밌는 거는 뭐냐면 생존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생존이 아니고 뭐냐면 오히려 젖잘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도 여기서 약간 눈물이 날 상황이 있었는데 동현 씨는 아마 알 것 같은데 시즌 1에 4회 그 타이어가 처음에 등장 이렇게 막 몇백 킬로죠, 그거? 150킬로인가 막 그걸 뒤집을 때 그 해병대를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 지더라도 괜찮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는 경우에 이렇게 확 감정이 이입되는 게 좀 적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여군편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 프로그램이 성격이 같지는 않지만 진짜 사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진짜 사나이 여군편이 있어요. 여군편. 여군편에서 가장 몇 차례 여군편을 했는데 가장 크게 따먹은 친구가 걸스데이 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계란이가 영감을 받아서 가짜 사나이를 만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짜 사나이가 진짜 사나이고 진짜 사나이가 가짜 사나이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강철부대 W는 분명히 남성들과 어떤 우열을 가리고 어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몇십 년 전에 저 미국 출장 가고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이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도 여자 남자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자 남자 같이 한 적이 그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부럽더라는 거죠. 이게
그게 여성들이 남성하고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강철 부대 W가 보여줄 수 있는 여성들의 어떤 가비적 포인트는 저는 힘은 아니고 어떤 그렇다고 애교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저 해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최재형 분이 딱 그 소통도 많이 하고 공감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그 포인트가 아마 이 프로그램에 아마 성공이나 실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자님 질문은 공감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아마 판가름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작을 하시면서 연출을 하시면서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전 너무 사실 정말 강철 부대의 그런 본질을 사실 파악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질문이라서 되게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의견과 질문에 감탄했고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캐릭터, 또 다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캐릭터가 방송에서는 컨텐츠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시즌1의 성공을 또 그 주역은 그런 육준서 씨라든지 또 박준우 씨라든지 이런 정말 대중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훔쳤던 정말 큰 감명을 줬던 이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군도 정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숙경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최영재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를 이제 강철부대 W를 기획하면서 많은 여군들을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 확신이 들었어요. 되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지만 여군이라는 존재와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와 군대에 대한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우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우는 이유가 본인은 전역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또 어떠한 자기 이유로 인해서 뭐 강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좀 또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는 전역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라는 그런 난 군인으로서 더 하고 싶었다 이런 눈물들 그리고 그런 정말 대중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이분들이 미션을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사실 태어나서 운동선수를 보면서 여자 운동선수들 보면서 이렇게 당연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한 적은 있지만 살면서 여성의 이런 신체적 능력과 이들이 신체적인 이런 피지컬 미션을 수행하면서 보이는 이런 정신력에 실제로 대면을 하면서 소름이 돋았던 적은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대중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정말 멋있고 그런 화제성 높고 그 대중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한 캐릭터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그런 멋있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주제넘게 우리 서병 기자님 질문에 살짝 답변을 드리면 이 올림픽하고 강철부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올림픽은 반드시 이 규칙 룰을 정확히 지킵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차면 안 되는데 머리를 찼다. 감점이 되거나 퇴장이 되거나. 감점이나 퇴장이에요. 근데 예능에서의 이 상황은 이거는 이제 그건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본인들 몸에 적에 대한 그 살상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션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본인들의 그 군인의 본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제지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페널티를 주고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작진이 굉장히 많이 하고 마스터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 질문하셨던 그 포인트가
에이 저거는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 못 하시고 근데 그 지점에서 아마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제작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이 미션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요. 네, 작가님. 그리고 주신 질문에 약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MC분들이 계속 시즌 1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의 미션은 MC들 진심으로 놀라게 하자가 사실 큰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첫 녹화 때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정말 똑같은데 첫 녹화 후에 MC들이 한 3명에서 4명의 대원의 이름을 바로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 프로는 강철부대 W는 정말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즌 1 때 정확하게 첫 녹화 때 그 뭐 황충원, 육준서 이런 사람 이름을 그냥 바로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철부대 W의 캐릭터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거는 첫 녹화 때 MC분들이 한 5명의 이름을 바로 기억을 하셨고 저한테도 녹화 후에도 뭐 어느 부대 누구누구 대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는 그 여군들의 이게 정말 재미 포인트일 것 같은데 뒷담화를 하지 않고 앞담화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하는군요. 진짜 이번에 너무 이게 큰 재미 포인트인 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인터뷰로 넣을 만한 얘기도 여군들은 그냥 앞에다 대고 해요. 저희도 그 당시에 그냥 경황이 없으니까 촬영할 때 촬영하고 편집을 할 때 이 본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여군들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담화를 하고 거의 앞에다 대고 너를 박살내겠다는 말을 앞에다 대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냥 시청자분들도 첫 회를 보면은 한 3명 정도는 바로 기억하실 정도의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후덜덜한데요. 예. 이미 스튜디오 녹화 때 팬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1일 밤 10시부터 전국의 시청자분들의 또 팬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공감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강철부대 W 제작 발표회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김성주 씨부터 짧게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떤 제작 발표회 때보다 이렇게 좀 저희 그 프로그램을 걱정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 질문에 좀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시즌이 이제 4번째 시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된 그런 즐거움을 드릴 거고요. 기존의 특수부대, 남군 특수부대와 여자 군인들, 여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궁금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성별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여군을 봤을 때는 여군은 의무 복무가 아닙니다. 여군은 전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특수부대들의 이 대결이 볼만했던 건데요. 여군은 모두 지원을 해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군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열정과 의지가 고스란히 프로그램에 녹아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김희철 씨, 이 강철부대 W가 대박 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한 말씀 부탁드리고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냥 끝인사가 아니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하셨던 말씀이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맞았고 저희도 얘기할 때 이거 타이어 뒤집는 거랑 참호격도 또 나오냐 아니면 빼냐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게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슈퍼주니어 행사나 콘서트 할 때도 쏘리쏘리라는 곡이 너무 대중적인 곡이지만 멤버들끼리도 이거를 이번에도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거는 이번에 넘기고 다른 노래를 넣는 게 맞냐 했는데 이 노래를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뭐 타이어랑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뭐야 이 노래 또 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노래 왜 뺐어요? 그죠, 안 하면 또 소리 저희도 굉장히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야 이거 타이어 뒤집기를 빼려고 보니까 타이어 뒤집기 언제 나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호격투를 또 넣으려고 보니까
차고 격투가 또 나오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거의 시즌 3 때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제오 PD님이랑 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게 이거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왜냐면 시즌 1 때는 실탄 사격만으로도 다 놀랐거든요. 어떻게 실탄 사격을 하냐. 근데 지금 2, 3 때 실탄 사격 그냥 기본으로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W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즌 3, 시즌 2 제가 다 애정을 갖고 봤는데 약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때 나태해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W1회 찍고 제가 다시 빨짝 올라왔습니다. 바짝 올랐다. 바짝 올라왔어요. 네, 예능신 강림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 오늘 오신 기자님들, 우리 네티즌분들 제 말처럼 W 봤는데 1회 보고 뭐야 난 별론데 하시는 분들 저를 욕해 주십시오. 네. 네.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왜냐면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준 씨. 아 기사 제목은 좀 예쁘게 좀 근데 써주시면 제가 오늘 진행해 보니까 정말 현장 그 스튜디오 녹화 때 오디오 빌 틈은 정말 없겠네요. 예. 자, 준 씨. 와, 오늘 정말 뜨거운 제작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도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늘 강철부대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대중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현 씨. 네, 제가 저희 처음에 강철부대 시즌 1 촬영 첫 촬영 끝나고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회가 끝날 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방송이 전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신선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즌 2, 시즌 3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번 첫 촬영 끝나고 제가 우리 강수정 작가님한테 난리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정말 시즌 딱 그 한 회가 끝났을 때 이 난리 나는 이 느낌을 제가 이거 난리 날 것 같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본인 촉이 좀 잘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자, 근데 그거는 좀 그때가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아까 우리 김희철 씨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진짜 첫 회가 끝나고 다음 회가 기다리지 않고 우와 이거 대박 난리 안 난다? 저도 같이 욕해 주십시오. 같이 욕 먹겠다.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이번 시즌 전 진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김희철과 나는 한 몸이다. 자, 우리 최영재 마스터님. 예. 저는 이제 시즌 1 때 기자분들도 똑같이 느낀 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W를 하면서 저도 사실 2, 3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뭔가 남는 캐릭터들이 존재감이 조금 아쉬웠는데 W를 보면서 다시 1의 그 느낌이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와, 캐릭터가 보인다. 와, 잘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그리고 W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3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과 화기들, 총기들이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션에 따른 총기도 다 바뀌고 그리고 그런 장비들도 새롭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는 것을 느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강철부대가 사랑받는 이유가 정말 끝까지 결정이 됐지만, 미션이 결정이 됐지만, 승자가 결정이 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심이 시청자들에게 똑같이 전달됐을 때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W에서 여군들을 통해서 그런 진짜 대한민국 여군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내 딸같이 그리고 친구처럼 그런 공감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장은실 씨. 군인 영화나 드라마를 평소에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 강철부대 여자 편에서는 진짜 리얼 영화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예고편도 보셨겠지만 그런 불 폭발하는 장면이라던가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감히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로 삼행시? W로? 사행시요? 네, 사행시. 네. 자, 띄워드릴게요. 좋아요. 네, 강인함이 철철 넘치는 부대들이 부대들이 모인 여군들의 프로그램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야, 삼행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대박 날 것 같다고 그쵸? 하려다가 좀 겸손하게 대기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강숙경 작가님.
그 여기에 참가하게 된 여군들이 다 그 24명이 다 망설였어요. 섭외가 왜 힘들었냐면 찾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분들이 뭔가 부대 명예에 누가 되거나 자기가 전역한 부대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를 너무 괴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망설였고, 근데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설득을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어렵게 설득했으면서 많이 괴롭혔어요. 저희가 진짜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준 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느낀 감동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지호 PD님. 네, 미션과 이런 것의 동일한 부분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근데 확실하게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리즈는 정말 새로운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확신하는 이유는 이 여군들은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존재들일 겁니다. 네,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존재들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저도 현장에서 보고 소름 끼쳤던 강인함과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로 이렇게 정말 감명 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새 이야기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10월 1일 밤 10시 예, 채널 A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새 만나는 강철부대 W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혹시 저랑 동현이 형 욕해주세요. 기사 사진 잘 쓰게 둘이 투샷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찍어야죠. 그거는 다 끝나고 네, 예. 자, 그러면 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까요? 좋아요. 갑시다. 하나, 둘, 셋, 가!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퇴장 부탁드리고 동현 씨랑 희철 씨는 저희가 오늘 제작 보고회석 이벤트로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저희를 욕해 주세요. 가운데밖에 안 계세요.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